네, 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졸기아 A1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대표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십니까?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 모건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를 했지만 뭐 시장의 반응은 크게 있지 않았어요. 뭐 빅테크 실적 또 뭐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딱 갇혔죠.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빅테크 실적 있는데 실적 잘 나와도 뭐 영양가 없다. 네. 딱 갇힌다라고 그러시죠. 얘기했는데요. 근데 JP 모건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가 된 거 맞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JP 모건이 여기만 인수한 게 아니라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금융위기 때인가 2008년도에 그 베어 스턴스하고 워싱턴 뮤추얼을 또 인수했잖아요. 그래가 1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JP 모건이 이거 인수해도 크게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최근에 지방은행들 전부 다 인수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더 안 되겠죠. 예. 그럼 대출 안 된다는 거는 금리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주니까. 그래서 FOMC 있는데 저는 5월 달이 마지막 인상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셨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빅테크 실적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선방이지 내용적으로는 코스트를 다 까서 그나마 컨센을 굉장히 낮추고 이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2분기 또 봐야죠. 그러니까 2분기 되면 또 아마 이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막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박스권 횡보 장세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은 순환매 장세 나올 거라고. 예. 그런데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채 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말씀하셨죠. 이게 옐런 장관이 6월 초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면 디폴트 들어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협박하죠. 공화당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골드만삭스나 여러 가지 그 월가의 은행들은 한 7월까지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불확실성이 시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오던 은행주가 해결이 되든 간에 굉장히 좀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는 그다지 매력이 있을까? 저는 미국 시장은 공략을 안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스권 장세 속 이 6월에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요새 이 SG증권발 악재로 인해서 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슈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그래도 선방한 모습인데 5월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강조했던 게 있죠.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신용잔고가 1조 가까이 떨어져야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9,600원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조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빠진 거죠. 근데 요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형식적으로만 좋고 내용적으로는 코스트를 다 까서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현대차나 뭐 LG전자 이런 거 보면 좋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미리 선반영됐다는 예. 거지만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업보다 한국의 대형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매달 수출 증감률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셨죠. 근데 예. 이거 4월달 수출 증감률이 5월 1일 날 나왔어요. 어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너무 아쉬운 게 이건데요. 지금 21.4 이게 원래는 2021년 5월 달에 45를 찍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21.4가 5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네요. 떨어졌는데 예.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증감률이 계속 이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인데 환율이 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한국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0년치 데이터에 보면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라도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 가면 의심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게 좀 찝찝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조, 그러니까 18조 넘었어요. 작년 3분기부터 시작. 예.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전혀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 잔고가 1조를 줄었는데 그 1조 준 것 중에 60%가 SG증권발 관련 종목에 포함돼 있고 예. 나머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래소의 5월장은 순환 장세.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오늘도 리오프닝 같은 주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우량주, 옐로칩, 대형주 위주로 보라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아무래도 그게 코스닥보다는 좀 더 지금의 수급상을 보면 편할 것 같다. 역시 코스피도 6월 달에서 7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버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순환매 장세 속에 코스피 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 제가 그래서 5월 달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예 다 잡아드릴게요. 제가 예. 이제 못 볼 것 같아서 당분간. 그래서 8월까지를 보면 아마 6, 7월 달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제 ISM 제조업 지수나 소비 지표 보니까 이거 하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 7월 달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의 트렌드는 한국형 니프티 예, 50 장세가 될 50다. 것이다. 예. 언제부터? 5월 달부터요? 아니요. 5월 달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5월 달은 지금 순환매 장세가 나오잖아요. 낙폭과대 저거 순환매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6월 달, 7월 달 조정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말까지. 근데 저는 이게 한 2년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외받았죠. 2차 전지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막 뭐지라고 그쵸. 생각했잖아요. 이런 장이요. 제가 볼 때 한 2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7월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5월 달은 순환매 장세니까 낙폭과대 거래소의 우량주 옐로칩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어떤 종목이 갈까라고 보니까 성장하고 실적이 다 포함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섹터인데 예.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상반기 2차 전지 섹터 가는 거하고 하반기 2차 전지 섹터하고 가는 거 다를 것 같아요. 상반기는 무늬만 2차 전지 가는 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쵸. 금감원에서 무늬만 가는 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기 했죠. 때문에 예. 이제 진짜 이게 성장성과 실적이 되는 2차 전지가 되거든요. 살펴보세요. 제가 예전에 2월 달에 얘기했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 다 잘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다 합해봐야 8종목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압축시키면 되고요. 미래 트렌드 쪽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예.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얘도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컨텐츠나 환경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약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으니까 얘는 끝난 테마가 아니에요. 계속 우려먹다 좀 이상하지만 계속 계약이 되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 수급 개선 주식을 보니까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거 보니까 이상하게 코스닥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래소에 중형주인데 특이한 건 이상하게 옐로칩 쪽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코스피 옐로칩 중형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제가 보니까 반도체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2차 전지도 보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투탑으로 가는 거고 아까 컨텐츠 이런 종목으로 해서 그중에 탑픽 종목을 고르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성투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예. 오늘 다 챙겨드렸습니다. 예. 예. 그 콘텐츠주 중에서도 최근에 엔터주 잘 가는데 엔터주 쪽을 저는 그러면 엔터주는 눈여겨보시는 건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SM 얘기했잖아요. 8만 원대. 근데 그럼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엔터주를 여러분들 한다면 저는 JYP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중에서는 어떤 쪽? 많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특히 어떤 종목을 많이 보는가 하면 해외 쪽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콘텐츠 네, 쪽에 어쨌든 콘텐츠 넷플릭스나 아마 디즈니에서 투자한 종목들 보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계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